네, 이번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시스템이 미비했던 부분,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전문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이제 계속 폭우가 올 때마다 지금 지하 시설들이 네. 피해가 크고 여기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 네. 말입니다. 특히 지하차도 이번에 피해가 컸는데 여기를 이제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사물 네. 인터넷이라든가 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이렇게 논의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고요. 근데 정부에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온다 해서 자동 차단 시스템이에요. 네. 어찌 보면 자동 차단 시스템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방음 터널 화재 사건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도 화재가 났을 때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작동이 안 됐거든요. 네, 네. 이유가 고장 난 게 아니라 버튼 누르는 당사자가 누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안하면 이런 사람이 눌렀을 때 자동으로 차단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조건이 되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온다 할지 하면 자동으로 하는 어떤 과학 기술이 좀 첨가되는 자동 시스템, 자동 차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장비 자체에서 감지하면 누가 그렇죠.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차단되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생활은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안전관리 시스템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전화로 하고 뭐 버튼 눌러야 되고 안 누르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그 당사자가 버튼 하나 누르지 않으면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용지물 돼버리는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뭐 시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듭니까? 아니면 빨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도 적지는 않게 들죠. 시간도 좀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그 안전 예산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네.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 비용이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뭐 당국이나 이런 그 건설업자들 보면은 전부 돈이 소모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투자 비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투자 비용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2021년도에 사실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차단시설 설치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2년 지났지만 뭐 예산 배정되고 네. 지금 공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아주 각별하게 비상한 속도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속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기존의 속도를 했어도 이제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위험도 선정이 잘못되고 있어요. 네. 가장 위험하다고 했으면 이 지하 터널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으면 설치가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위험도 파악을 못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네. 지금 이 등급도 4단계 중에서 가장 위험 등급이 4단계인데 3등급으로 돼 있어요. 네. 그만큼 위험도를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등급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그 해봅니다. 등급 지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당국에서 하는 것이죠. 네. 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네. 위험도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요. 위험도는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하면 위험도를 30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과거에는 회장님,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지하가 효율이 있고 네. 뭐 땅 이렇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하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지하 터널, 지하차도 뭐 이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기후가 이렇게 변하다 보면 지하 시설 만드는 것 자체에도 이제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지하차도 같은 게 없어도 됐거든요. 네. 지하차도 의미가 그거거든요. 사거리에서 신호등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하나 놓고 밑에 들어가면 신호등 없이도 통행이 신속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전에는 통행량이 적고 어떤 경제 규모가 낮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도 지하차도를 굳이 비용이 들어서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전의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도 20년 전하고 똑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만들 때는 안전 기준을 크게 높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지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고 네. 또 각각의 관리 주체, 책임 주체들을
아주 그 세밀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여론들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도를 만들고 뭐 담당자를 만들고 뭘 하는 것은 어떤 외관상으로 보면 어떤 매뉴얼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나 매뉴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뉴얼의 내용이 어떻게냐 중요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거거든요. 왜 차단 장치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매뉴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50cm가 물이 차지 않으면 차단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네. 이상 돼야 차단하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뒤에 5분 뒤에 물이 10,000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매뉴얼에는 차단하지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도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고 뭐 이런 그 콘텐츠들을 어떤 개발하고 선진 외국들의 어떤 그 벤치마킹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매뉴얼로 봐서는 뭐 50cm 정도면 뭐 아직 괜찮다 봤는데 1,000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게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렇죠. 매뉴얼을 이제 다 새로 재정비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새로 정비하고 어떠한 그 전문적인 내용들이 꼭 그 첨가가 돼야 네. 지금 매뉴얼이 작동하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네. 지금도 매뉴얼이 작동했는데도 이만큼 사태가 냈다는 얘기를 매뉴얼이 차라리 없는 것과 또 못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 많은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산사태, 네.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도 않았었던 심지어는 예천군이 2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여기 문제가 없다고 했었던 곳이 이제 다 무너졌단 네. 말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에서 산림 위험 지도를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산림 위험 지역을 다 선정을 해요. 예. 그러나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고 30% 이상이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났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위험 지역 선정이 이것도 제도적으로는 되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엄한 곳에 지정이 돼 있거나 또 위험한 곳은 지정이 안 돼 있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또 과학기술에 의해서 정말 이것이 위험한 곳이다라고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매뉴얼 자체가 너무 오래됐거나 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오송의 지하차도 네. 그 사고를 짚어보고 있었는데 각 책임 주체들 뭐 구청, 시청, 뭐 도청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고 보고가 되지 않고 누가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전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기 어떤 그 칸막이로 인해서 구청과 어떤 시청이 연계가 안 되고 시청과 어떤 도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다 연계돼서 일사불란하게.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 과학기술이 정말 발달했는데 매뉴얼 자체는 지금도 20년, 3년이나 똑같으니까 지금도 뭐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위험하다 하면 하고 또 전화했니 안 했니 네, 이런 네. 지금 논란에 지금 쌓여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시스템화돼서 디지털화돼서 예. 일목요연하게 뭐 부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바로 즉각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개발이 꼭 필요하죠.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들의 저런 시스템이 잘 그 뭐 전산화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선진국들 같은 경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과학 기술은 돼 있지 않더라도 네.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일원화가 돼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치마킹 할 내용들이 많죠. 네. 이 하천 관리 이번에 이제 그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 하천 관리의 주체를 환경부가 한 것이 맞느냐라는 그 이번에 그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천 지류들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여론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토부에서 있어서 뭐 환경부로 뭐 가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느 부서 누가 맡더라도 그 조직은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콘텐츠의 역량이 중요한 거지. 어느 누가 맡아서 뭐 국토부가 뭐 맡아야 된다. 아니면 행정 안전이 있으니까 안전에 맡아야 된다.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니까 환경 만들게 된다. 서로 이것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누가 맡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공무원이 만들었으면 똑같은 시스템에서 작동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지 저는 어떤 부처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재난문자 발송이 재난문자가 이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동안 네. 이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도 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예 이제 안 보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때는 위험하지 않는 때도 지금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위험할 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가 정말로 우리 생명하고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낼 때는 뭐 긴급 뭐 호우 문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들이 뭐 기상청이나 뭐 산림청에서도 보내고요. 또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침수, 뭐 경보제 막 이런 것도 다 발령하거든요. 네, 네. 그러나 평상시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스팸으로 분류가 돼서 뭐 귀찮아하지만 지금 오는 것들은 굉장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분들이 어떤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자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문자 내용보다도 지금 어떤 휴대폰에 앱을 깔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행정안전부에 제공하는 안전 디딤돌을 깔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산사태 위험이 되고 뭐 범람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꼭 확인해서 어떤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 안전 대책의 상당한 일환이 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도 합니다. 안전 디딤돌이요? 네, 안전 디딤돌. 네, 안전 디딤돌입니다. 예. 그거 하면 이제 알림 같은 게 옵니까 계속? 알림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자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 이런 기상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고요. 네. 안전 디딤돌 앱을 보면 앱에 풍수에 뭐 호우, 뭐 댐, 뭐 산사태, 뭐 행동 요령이 다 깔려 있거든요. 네. 어느 곳에 내가 가면 위치 지형을 모르잖아요. 특히 밤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는 아 여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얘기죠. 산 같은 경우도 모든 산이 다 위험하지 않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도 관악산이나 우면산 같은 걸 비교하면 관악산은 돌로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그 토질의 양이 응집력이 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면은 산사태 확률이 높죠. 네. 그렇다 보면 내가 타지에 갔을 때 이 산이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의 토질이 이런 것들은 이제 앱을 통해서 디딤돌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검증도 할 필요가 있죠. 네. 자,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의 진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